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할머니가 금쪽이를 대하는 방법은요. 거절적이에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쓰는 말이 저리 가. 안 돼, 갔다 안 놀아, 돼. 갔다 와. 주사 맞으겠습니다. 아, 됐어, 저리 가.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따로 사셔야 돼요. 진짜 네, 맞아.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양육을 맡기시면 안 돼요. 그거 힘들겠다. 네. 1년 보름 전에 이혼을 하고 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제가 양육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아이들은 주로 엄마가 양육을 하게 되셨어요. 아, 그럼 엄마가 집으로 오신 거야?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이제 엄마네 집으로. 아니 근데 솔직히 손주 둘이면 할머님께서도 연년생이면 엄마도 힘든데 아니, 젊은 그럼요. 엄마도 힘든데 그럼요. 할머님은 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드신 만큼 좀 예쁘잖아요. 또. 예쁘죠. 예, 애들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참 착해요. 순하고 딴 애들보다는 네. 우리 예진이가 좀 적해서 그렇지. 오빠가 연년생이라도 많이 이렇게 의젓하고요. 한 살 차이 같지를 않고 지 동생 잘 저기하고 잘하죠. 멘트 속에 힌트가 있네요. 네. 누구 때문에 나오셨는지. 누가 금쪽인지 알 것 같고. 예. 애들 하원할 때 데리러 가면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할머니가 때렸어. 그래서 이제 첫째한테 준우야, 할머니가 때렸어 예진이? 그러니까 아니? 어머. 혼났어. 아침에 할머니랑 싸웠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에 이제 곰곰이 이제 들으면서 집에 딱 오면 저 있을 땐 엄마 말도 잘 듣고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도 조금 저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굉장히 민감하잖아 그런 네. 거. 그렇죠. 네. 저는 난처하죠. 네. 맡겨놓은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고. 네. 아이들 입장에선 내가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답답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살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럼 할머니 만날 때? 아니요, 안 그래요. 같이 살고 나서부터. 야, 왜 그러냐, 진짜. 진짜 할머님이 약간 이렇게도 한 거 못 보셨어? 약간 때린 거 한 번도 못 보신 적 궁디팡팡. 없으세요? 탁.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혼나고 컸긴 했는데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또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해도 아이들한테 손 찍어 마시는 분이 아니라서 때리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정말 할머니가 억울한 상황이고 이 아이가 할머니가 안 때렸는데 할머니가 때렸어요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 아니 얘는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쪽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유가 있고. 아니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1순위가 혼나기 1위가 혼날까봐 까봐. 혼나지 않으려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심 받고 싶을 때 약간 관심 거짓말 받고 하죠. 순수하니까 아이들은 약간 거짓말 하잖아. 그렇죠. 네, 뭐 관심 받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이득을 취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정말 돈이 필요해. 근데 부모가 돈을 안 줘.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해서 돈을 타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금쪽이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이제 계속 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는 확인이 되는데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하고 적당하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금쪽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굉장히 예민하고. 네 맞아 예민한 아이. 카메라 의식하는 거. 그냥 카메라도 어떻게 보면 눈이잖아요. 네, 카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눈치를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또 어떨 때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반응이 안 오면
거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해요. 그냥 어디를 갔는데 내 자신을 막 엄청나게 대접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떤 사람이 갔다고 봅시다. 근데 평범하게 대해줬어요. 나쁘게 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예상했던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예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할머니가 어쨌든 금쪽이 잘 키우고 싶으신데 이제 그럼요.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네.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할머니가 제일 힘들어하시는 금쪽이의 문제, 징징거리고 대체로 이제 이렇게 잘 따르지 않죠. 지금 보면 자기 주장이 분명하게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 말고 또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금쪽이의 문제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밥을 갖다 놓잖아요. 먹으라고. 그러면은 건겨웃기부터 해요. 그리고 예, 할머니 이게 밥이요 똥이요 이러고. 어머. 밥이요 똥이요. 시어머니도 아니, 밥이 똥이요 그러고. 좀 예를 들면 아까도 오는데 당장이 지 차에서 내리랴. 당장 내리라고 하다. 네, 그러기도 하고요. 네. 이게 서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렇지. 뭐를 잘못했지. 저를 좀 참 어린 거라 이제 몰라서 그린 거는 몰라도 저를 좀 저기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할머니를 무시. 만만하게 보고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말투도 세게 나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근데 일단은 우리가 봤던 영상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 금쪽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정말 때 같은 문제 행동이냐 아니면 얘가 할머니에게 하는 많은 신호와 행동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정상적인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밥 먹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버섯이 싫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음식 재료가 입에 들어오는 구강 감각이 좀 편안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할머니는 이게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가 아직까지 자기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재료를 식재료를 나 이거 좀 싫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이 나이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보통은 근데 이거 몸에 좋거든. 다음에는 한번 혀만 대보자. 근데 이게 1년 연년새 오빠가 그러고 있잖아요. 당근 조금만 먹어봐. 그리고 또 내 입을 벌려서 먹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경험해 보도록 돕는 게 필요는 해요. 자, 그런데 보통 4, 5살짜리 어린아이들은요. 나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그러지 오빠랑 살 거라고 할머니하고 엄마는 따로 살라고 하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 행동을 봤을 때는 머리를 쥐어뜯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네. 눈썹이 반이 없었어요. 다 뜯었었어요. 발목. 네. 그리고 네. 입술을 뜯어요. 피가 날 정도. 네. 이런 것들이 다 감각 추구인데 이걸 통해 결국 애들이 얻고자 하는 거는 정서적,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태어나던 시대 그 시절은 네, 전쟁의 폐허에서 배를 굶던 시대니까 할머니는 먹을 거를 챙겨주는 데만큼은 진심이죠. 정말 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아, 진짜 그래. 네, 근데 할머니의 인생에서의 경험상 할머니 자신도 그 위에 부모로부터 네 오늘 뭐 속이 상했어? 라든가 뭐가 필요해? 이런 경험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죄송해요 할머니 그냥 어쨌든 여기 아니에요. 네, 도움을 받으러 나오셨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금쪽이를 대하는 방식, 방법은요. 거절적이에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쓰는 말이 저리 가. 안 돼, 갔다 안 놀아, 돼. 갔다 안 돼. 와. 주사 맞으겠습니다. 아이, 됐어, 저리 가. 이게 거절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애가 바깥놀이 할게요라는 요구는 정당한 겁니까? 문제 행동입니까? 정당하죠. 그렇죠. 네. 정당하기도 이거는 너가 그렇게 하는 요구는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것이 다 거절을 당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얘는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나한테 그래도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라는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네. 그때도 옷이 금방 나갔다 들어왔어요 좀. 네. 그 옷을 다시 입혀야 되는데 그날은 빨래가 많으니까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지. 네. 할머니 말씀 맞아요. 애들이요. 입었던 거 팽겨쳐놓고 또 꺼내요, 옷장에서. 왜? 4살이니까. 4살, 5살, 6살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요. 그거를, 내가 빨래양을 줄여야 우리 할머니가 편안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입었던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네, 전 16살이죠. 애기들 빨래를 다 손빨래를 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다요. 왜? 세탁기도 안 빨고 아니 그러지 다 마세요. 손빨래를 하거든요. 안 돼요. 마세요, 할머니. 사실은 좀 걱정하세요. 이제 그런 게 힘들어. 너무 힘들죠. 그럼요. 아유, 우리 할머니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이해합니다. 네. 근데 금조가 아까 입은 거 깨끗하거든. 할머니 손 아파. 이거 한 번만 더 입자. 그러면 애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요. 입을 요게 이쪽에는. 빠져 있어요. 할머니 마음은 너무 사랑이 깊은데 아이에게 표현하는 그 방식과 태도는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네, 공격적이란 건 뭐냐면 바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바로 탁 움직임. 애가 탁 하면 탁 이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나를 때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공격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적, 공격적이다. 특히 금쪽이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예민한 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리 가! 하는 것도 사실은 한 5 정도라면 금쪽이는 한 50만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머니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아닌데도 그런 수준으로 공격했다라고 얘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덱은 아이와 상호작용은 대부분 부정적 상호작용이에요. 소리 지르고 막 하지 마! 뭐 이런 거 거절이고 중요한 사람과 의미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들은 왜 양육자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 할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네. 느끼고 싶어서 감정. 사랑. 생존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본능이지. 그러니까 잘 생존하려면 양육자 옆에 가까이 가서 보호와 관심과 사랑과 가장 기본적인 거를 표현했을 때 받아주는 수용,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부모도 좀 들어줘요, 되게. 좀 들어줄 때 그걸 통해 잘 채우고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좀 안 들어줄 때도 견뎌나가요. 저한테 신호 보낸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올 때 기저귀를 못 꼈어요. 5살 먹어서 왔거든요. 이제 1년 6개월, 4개월 됐는데 기저귀 땐이라고 이제 혼을 많이 냈어요. 그때부터 제가 나를 좋게를 안 보고 또 쟤를 내가 많이 안 받아요. 신호는 주는 걸 알아요, 저도. 할머니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이게 하는 것 아는데 그걸 받아주면 한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지를 버릇을 못 고쳐요. 다 받아주면. 그렇지만 아이가 본인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거를 열심히 해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사랑을 줬지만 아이는 애정 결핍, 충분한 따뜻한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렇게 애쓰고 키우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늘 부모가 주는 깊고 따뜻한 사랑은 밥과 똑같다고. 그래서 정서적 밥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정서적 밥이 덜 들어오면 정서적으로 배가 고프죠. 허기가 지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 애기가 이게 얘기한다고 알아들으면 속도 안 터지죠. 아니 근데 할머님이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근데 할머니 이거를 난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채워주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면 따로 사셔야 돼요. 진짜 네, 맞아.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양육을 맡기시면 안 돼요. 그거 힘들겠네. 네, 왜냐하면 이 형태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아이한테 되게 안 좋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엄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엄마한테 보내는 많은 신호들을 잘 못 알아듣는 면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네, 물론 엄마는 할머니보다는 조금 나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매우 유사해요. 엄마가 할머니와. 스타일이 돼. 네, 할머니도 거절적인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마도 똑같아요. 안 해, 싫어. 조금 줘요, 조금. 그 자꾸 하라고 그래. 그러면 아이가 느끼기에 이 감각적으로 강한 건 공격이라고 느끼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동시에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헷갈리고 혼란스러울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책을 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은 세상 믿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 대한 기본적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거야. 이걸 불안정 애착 중에서 혼란형이라고 해요. 양육 상황에서 보면 그냥 이게 그냥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사랑도 해주는데 어떨 때는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애는 막 헷갈리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엄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엄마도 불안정 애착 중에서 혼란형 애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먹이고 깨끗하게 빨아서 입히는 건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근데 뭐 우리 금쪽이 대하는 걸 봐서는 비슷하게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정 애착 중에서 혼란형도요. 악성과 양성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악성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부모가 막 주폭, 그다음에 아동 학대, 가정 폭력 그런 걸 악성이라 하고요. 양성은 어떤 거냐면 조금 진정성 없이 너무 감정적으로 호들갑스럽다든가 이러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악성과 양성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악성. 악성? 악성?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오늘 예진이 보니까 많이 회피당하는 것 같아요. 예진이가. 아이고 네, 또 네, 미안. 네. 아유. 거절당하는 것 같으시네. 거절당하는 네, 아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 두 분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애착은 대물림을 합니다. 본인이 컸던 그리고 본인이 경험해서 형성된 애착 패턴을 80 내지 90% 그대로 대물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혼란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어릴 때 고정화된 애착 패턴으로 평생 중요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애착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는 내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편안하게 키우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내가 비록 불안정 애착이어도 후천적으로 안정을 획득한다고 돼 있고 이러한 잘못된 좀 좋지 않은 대물림을 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영상에서 보면 훨씬 감정 수용을 잘 해주시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행복해하고 금쪽이가 징징거리는 것도 훨씬 덜하는 것 같고. 진짜 덜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두 분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빠를 자주 못 보고 아빠의 빈자리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금쪽이 같은 경우는 헷갈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던 아빠가 매일 아빠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약간 눈치는 채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혼이란 단어 개념은 모를지 몰라도 아마 이게 뭔가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렴풋이 좀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혼의 과정은 애들한테는 너무나 큰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상실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 부모를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한쪽 부모가 주는 사랑을 충분히 못 받기 때문에 애들한테 주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더군다나 금쪽이는 아빠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애정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고 또 상당히 마음의 상처로 남죠. 아, 예. 우리 금쪽이 그림 검사하셨다고요? 네, 보실까요? 어머. 아이고. 네. 너무 작게 그렸다 금쪽이가. 네. 집이 안 보여. 근데 네. 진짜 이거 좀 확대해서 보고 싶어. 진짜 이렇게 작은 건 처음이야. 이 집은 이 아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 이런 거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쪽이한테서의 집은 의미도 없고 이렇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뭐 따뜻하게 내가 마음과 몸을 좀 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게 그렸죠.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 부모 자녀처럼 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애착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어려움이 생기면 애착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애착에 손상이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이 마음 안에 굉장히 결핍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생에 걸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의 결핍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조금씩 채워나가고 더 안정된 관계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너무 가엾고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양육자한테 당연히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일단 소원 성취를 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신호를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 할머니 나는 김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금쪽이가 김이 먹고 싶구나. 아 근데 어떡해 김이 다 떨어졌다. 오늘만 이거 먹어. 갔다 오면 할머니가 준비해 놓을게. 이러면 되게 애들이 못 먹어도 할머니나 엄마의 그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깊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뭐 쉽지 않겠죠. 왜 할머니는 또 평생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내오셨는데 본인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편안한 발달, 심리적인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더 안정된 관계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 금쪽 처방은요. 네. 애정 쑥쑥, 애정 쑥쑥. 성장 쑥쑥, 성장 쑥쑥. 쑥쑥 솔루션입니다. 네. 쑥쑥. 네. 쑥쑥.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좀 더 강도만 약하게, 네. 좀 더 나긋나긋하게 잘하실 거라고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이미 좋아요. 좋아해. 어떻게 하나 그래? 나는 이쪽에. 새끼 손가락에 엄지랑. 고양이도 엄마가 하면 좋겠다.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잘 어울려. 할머니가 더 잘 어울려. 집으로 돌아가는 꼬부랑 길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달래, 떡 엄마한테. 호랑이가 떡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잡아먹어야지. 엄마 어떡해.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맛있다. 맛있다. 엄마 잡아먹었어. 무서워. 오빠 고양이 무서워. 그래, 호랑이 엄마다. 문 열어라. 그러면 진왕하고 잡아먹는데 예진이 앙하고 잡아먹는데? 예진아 문 열어. 야! 야! 이거 저놈의 지지배. 아유. 진짜 어쩐 왜 문을 닫아 또 앉아. 야, 할머니. 아, 진짜.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더워 죽겠다 이거 안경이. 아 신발 벗고. 옳지. 여기 앉아. 아이고 할머니하고 얘기 좀 하자. 예진아 이리 와. 방에서 싸우게? 아니 안 싸우고. 예진아 할머니 손 좀 잡아줘. 할머니 손 좀 잡아줘. 괜찮아. 에이 잡아줘봐. 에이, 괜찮아. 예진이 사랑해. 응. 어? 여기 바라봐. 할머니 쳐다봐야지. 얘기하기 싫어? 응. 예진아. 응. 그런 거면 하면 할머니 얼굴 만져줘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예진이 사랑해. 아이고. 어? 할머니 이제 안 혼낼게. 이제 나랑 집에 가고 싶어. 여기 집이죠, 어디 여기야. 얼마나 좋아 여기 집이. 응, 여기. 아이 좀 이따 가. 싫어. 엄마도 없어 거기? 싫어. 한 번 더 해볼까? 싫어. 한 번만 할머니 부탁이야. 이리 와. 여기 앉아. 알지? 아, 이만치 와. 할머니한테. 야, 우리 예진이 잘하네. 이제 끝이야? 야, 왜 그러냐. 할머니는 무반응을 하진 않아요. 늘 반응을 하는데 좀 거칠게. 그러니까 이제 금쪽이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죠. 착각할 수 있죠. 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신뢰와 믿음이 아직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 그럼 이제 아이들은 계속 요렇게 잘 받아줄까? 약간 그러기도 해요. 꼭 뭐 부모를 시험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양육자가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면 어머 변화가 보이네? 그럼 처음 하루 이틀은 왜 그러세요? 소리 지르세요? 뭐 이래 애들이요. 여기서 싸우게? 네.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하는 부모였다면 애들이 부모가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말해보세요. 말해보시라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가 너무 문제 행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변화의 시기가 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다. 예.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 할머니! 사랑한다. 아유, 이쁘네. 엄마! 아, 고마워. 준우야, 엄마 편지 읽어줄 수 있어? 우리 준호 궁금하다, 야. 엄마한테 어떻게 했나. 엄마랑 같이 읽을까? 응. 준우가 써준 거? 준우 화이팅!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나와주시고 지워줘서 고맙습니다. 준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와 벚꽃이네. 할머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 역시 할머니가 최고야.